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나섰는데요. 이 시책들이 공항 활성화와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공항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놓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최근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에 앞서서 일단 무안국제공항의 좀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얼마 전에 그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거의 스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 여행업뿐만 아니라 국외 여행업도 항공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남도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책들의 제시, 물론 한편에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여러 분야의 그런 그 도민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학자 입장에서 저는 조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라든지 조직 같은 경우도 잘 될 때는 단점 같은 것이 잘 안 보이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근데 좀 어려운 그 상황에서는 잘못된 부분, 단점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위기 뒤에 기회가 있다, 기회가 온다, 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서남권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한 무안국제공항의 팬데믹 이후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인데도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했다. 필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 대안을 발표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돌파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도 좀 살펴보죠.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들은 좀 어떤 게 담겼나요? 이번에 그 전남도가 발표한 무안국제공항 관련해서 활성화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한국 통합 관광 사업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항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항 주위의 어떤 그 부대 시설이라든지 또 공항 내의 편의 시설 확충이 핵심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남도 여행과 무안국제공항을 연계한 그런 그 공모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업 가운데서 한국통합관광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전남도가 그 사업을 따냈는데 약 한 예산 214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으로 이제 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이제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어느 정도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흑산도 공항도 지금 건설 중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똑같은 울릉도 공항과 흑산도 공항이 섬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울릉도 공항 건설은 이미 시작된 이유는 그 울릉도 공항은 국립공원 내에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요. 흑산도 공항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내에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국립공항
공단 관리공단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거든요. 답보 상태인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남도는 흑산도 공항과 연계해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흑산도 공항이 건설되면은 뭐 수도권의 관광객 유입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특히 그 중국인 관광객의 그 유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본국의 뭐 섬 관광이라든지 바다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그래서 흑산도 공항이 완공이 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그래서 서남권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공항 내에 어떤 비즈니스 룸을 이제 만들어서 또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리를 좀 이렇게 도모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8km거든요. 그래서 대형 전보여객기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 완공 예정인데요. 활주로 길이를 3.2km로, 그러니까 한 400m 정도 이렇게 연장 지금 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형 전보여객기 이착륙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노선, 중국 노선만 운항이 됐었는데 이제는 미주 노선이라든지 유럽 노선까지도 이제 스프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무안 국제공항의 활성화는 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공항 활성화와 또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그 광주에 있는 그 민간공항과의 어떤 통합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활주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이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실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 통합,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라면 모두 소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18년, 그러니까 민선 7기 바로 출범 직후에 광주 전남 상생 협력 차원에서 당시의 광주시장님, 또 전라남도 지사님, 무안 군수님이 한 자리에서 2021년 말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국제공항 이전 통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는데요. 작년 말에 광주시가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과 관련해서 국토부, 국방부, 그리고 광주시, 전남도가 이렇게 사자 협의체에 의해서 광주 군공항과 같이 이전을 협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광주 민간공항을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또한 광주의 어떤 정치인들, 또 언론, 시민사회단체에서 광주 민간공항만의 무안국제공항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키지로 같이 옮기자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이와 같은 광주시의 주장, 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전라남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광주시가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또 작년 9월 15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영석 광주시장님께서 정말 뜬금없이 전라남도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광주 전남 통합을 또 들고 나왔거든요.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으로의 어떤 이전 통합,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광주시에서는 좀 이와 같은 부분을 좀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항의 활성화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좀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이런 예. 문제가 좀 맞물려 가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광주 민간공항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군공항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패키지 형태의 어떤 통합이 좀 추진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려면 결국에는 이 광주 군공항 문제, 이전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사회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시나요? 본 프로그램에서도 광주 군공항 관련해서는 워낙 중요한 지역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한 두세 번 다루었습니다만은 사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 광주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뭐 소음 피해라든지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광주시가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의 뭐 해남군이라든지 영암군, 신안군도 있습니다만은 무안국제공항이 자리에 있는 또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무안군이 가장 최적지다라고 광주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무안군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무안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생존권 차원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무안 군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과 광주민간공항의 어떤 이전 통합은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패키지로 한꺼번에 묶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 거거든요.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 기부대 양여 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부대 양여라고 하는 게 이전을 원하는 이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어떤 형태냐면, 그러니까 광주시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모든 비용을 다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군공항 이전이 뭐 1, 2천억들 그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요. 또 국책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혼자만이 해결되겠습니까? 광주시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따라서 제가 본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주시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공항 이전 관련해서 조금 민간공항의 어떤 그 이전 통합과 좀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올해 이제 SOC 예산이 좀 대거 반영이 되면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좀 본격화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무안 국제공항 경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포 보성간 남해안 철도 노선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남 동부권 또 남중부권 이용객들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국제공항 접근성이 좀 개선이 되면 굉장히 좀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 활성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좀 보십니까? 예, 정말 좋으신 그 질문이신데요. 2025년 이제 개통 목표죠. 네. 정부 계획대로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남고속철도 제2구간이 이제 개통 예정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서울과 목포에 한 2시간 11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한 1시간 50분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네. 목포에서 서울까지 한 1시간 5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많이 생활을 했었습니다만은 서울의 강남에서
강북 저 끝에 가려면 러시아워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서울까지가 1시간 40분, 50분 정도 걸린다니까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죠. 네. 우리 애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냐고 하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호남 고속철도 제2구간이 개통이 된다면은 충청권이라든지 또 수도권의 많은 그런 그 이용객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부 계획대로 하면 2025년 개통 목표입니다. 근데 전라남도에서는 좀 앞당겨 주라 개통 시기를 2023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언론,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3년 완공 예정인데요. 목포와 보성관 그 전철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활발히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목포하고 부산까지 기차로 한 6시간 33분 정도 걸리는데요. 네, 굉장히 멀죠.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전철화 사업이 완공이 되면 한 2시간 40분대로 단축이 된다니까 굉장히 가깝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전남의 동북권의 그 주민들 또 경남권 나가선 부산권의 주민들도 이제 무안국제공항을 이용을 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 서남권의 관광산업 발전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남은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좀 전망하시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안국제공항이 2007년도에 개항을 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15개 공항 가운데서 이용객 증가율, 승객 증가율 전국 1위였거든요. 2017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한 29만 명 정도, 2018년도 55만 명, 그리고 2019년도는 90만 명이 넘었는데요. 2019년 7월 달에 그 한일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거의 뭐 일본 노선이 잠성 폐쇄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도 90만이 넘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2020년, 2021년 이후에는 120만에서 150만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스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2021년 말에 약속대로 광주민간공항이 순조롭게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이 되고 또 2025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완공이 되고 또 2023년 전철 그러니까 목포 보성관 전철화 사업이 이제 완공이 되면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또 충청권 또 전남의 동북권 또 경남권 부산권의 많은 그 관광객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가면 아마 우리 이 서남권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분명히 좀 기대 이상으로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따른 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뭐 말씀해주신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 그렇습니다. 이 문제부터 가장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안국제공항의 현 주소와 활성화 대책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이 이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다시 활기가 도는 곳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